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금요일 CJB 아침 뉴스입니다. 그제 충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요양병원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어제는 화이자 백신을 맞고 입국한 해외 입국자가 역시 충주에서 확진됐습니다. 연이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확진된 도내 첫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충주에서 30대 외국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지난 11일 캐나다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은 캐나다에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요양병원 직원이 확진된 데 이어 불과 하루 만에 이번에는 화이자 백신 접종 뒤 확진자가 발생한 겁니다. 이로써 연이틀 충주에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확진된 도내 첫 사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10일 날 접종을 하셨더라고요. 1차 접종하고 그 20일 이후에 2차 접종 후에 2주가 지난 후에 항체가 형성된다고 돼 있습니다. 제천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지난 16일 확진된 파주시 확진자의 가족으로 다행히 사우나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우나발 확진자가 50명을 넘어선 제천시는 목욕탕을 이용한 모든 시민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어디서 또다시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천 지역 모든 사우나 이용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청주에서 어린이 2명이 추가되는 등 충북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벌써 13개월이 지났지만 백신 접종 후 확진 사례까지 더해지면서 여전히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원격 수업 시 쌍방향 수업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EBS 온라인 클래스와 관련해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업은 끊기고 출결 확인도 안 되는 등 문제가 반복되면서 현장에선 이용을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개학 후 EBS 온라인 클래스로 수업을 했던 교사 이소라 씨. 수업 시작과 동시에 학생들의 불편 사항이 폭주했습니다. 접속이 안 된다, 마이크가 안 켜진다, 강제 종료돼 다시 들어오겠다 등 SNS 대화방이 순식간에 꽉 찼고 일일이 답하다 보니 수업은 절반도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들한테 수업을 하고 있는 중간중간에 수업한 내용을 사진으로 찍었고 그것을 오픈 채팅방에 올려서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미안해라, 등교하면 다시 한번 해줄게. 지난달 개통한 EBS 온라인 클래스는 실시간 화상 강의와 콘텐츠 강의, 과제 제출과 출결 관리 등이 한 플랫폼에서 가능하게 해 쌍방향 수업의 질을 높이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접속도 불안정하고 출결 확인도 안 되는 등의 오류가 되풀이되며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화상과 콘텐츠 수업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그 목적과 좀 다르게 지금은 콘텐츠 수업에서도 오류가 생기고 화상 수업은 접속이나 끊김 현상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 EBS 온라인 클래스를 이용하지 않고 줌과 같은 민간 플랫폼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학교마다 학생들이 갖고 있는 기기마다 접속 편차가 커 온라인 수업을 둘러싼 혼란은 여전합니다. 끊긴다는 거, 튕긴다는 거, 그다음에 애들의 이제 관리. 애들이 뭐 하는지 전혀 관리가 안 돼요. 애들 중간중간 카메라 꺼놓는 애도 있고 중간 튕겨나가도 애들이 뭐 누가 튕겨나는지 전혀 확인하기가 안 되고. 교육당국은 3월을 개선 기간으로 두고 과부하 방지와 기능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온라인 수업이 엉터리로 운영되면서 일부 학부모들은 과밀학교도 등교 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면 수업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CJB는 청주시가 대청호에서 벌이고 있는 엉터리 둘레길 공사를 지난해 2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이후 청주시는 당초 계획보다 1년 늦긴 했지만 어쨌든 공사는 모두 마쳤다며 지난해 12월 준공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 완성은커녕 길이 끊겨져 있고 도대체 둘레길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허술해 보였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가 16억 원을 들여 문이면에 조성한 문산길입니다. 대청호 위에 있는 둘레길이 뚝 끊겨져 있고 안전상의 이유로 출입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대청호 수위가 낮아져 부교와 접안 시설이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준공 발표까지 마쳤지만 이렇게 부교 입구는 문이 닫힌 채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 여전히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 가을 태풍과 지난해 폭우로 애써 만들어놨던 길이 2번이나 물에 잠겼던 현장을 다시 가봤습니다. 지금은 300m가량의 길이 모두 철거됐고 기존 시설물들이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깨끗이 치워놓은 상태입니다. 공사가 아예 진행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둘레길 중간쯤에는 포장도 되지 않은 가파른 절벽을 걸어서 반대쪽으로 넘어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사정이 이런데도 청주시가 공사가 끝났다며 준공 처리한 것에 대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세금 들여서 시작은 했는데 어쨌든 충분한 준비 없이 해서 그런 거라고 판단을 뺏기 더 들 수가 없잖아요. 이에 대해 청주시는 매번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청댐 수위가 73.5m는 돼야 부교를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는 70.7m가량이어서 여름철 수위가 높아질 때까지 운영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지난달부터 2천만 원을 더 투입해 부교 안정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달 말 결과를 보고 철거나 보강 등 후속 대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청주 도심통과철도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해 삼보일배와 55만 서명운동 등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기도 동탄에서 진천을 거쳐 청주공항을 잇는 수도권 내륙철도 역시 충북 발전에서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현안입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현재 수석 고속철도는 평택에서 경부 고속철도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경기도가 원하는 수도권 내륙선은 수석 고속철 구간 중간 지점인 동탄역부터 안성, 진천 선수촌, 충북 혁신도시, 청주공항을 잇는 시속 250km의 준고속철을 새로 깔자는 겁니다. 동탄과 청주공항을 34분의 주파해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청주공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철도가 없는 진천군과 5개 지방정부는 2년 전부터 민간 유치위원회 발족과 결의대회, 대정부 건의문 전달 등 활발한 유치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사람의 척추도 대동맥과 척추가 바로 서야 그 모든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듯이 수도권 내륙선이야말로 그 서울에서 청주공항까지 이어졌을 때 하지만 최근 충청권 광역철도 유치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느라 수도권 내륙선을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시종 지사가 수도권 내륙선은 충북과 크게 관계없는 철도라고 말했다가 해명하는 일까지 벌어져 진천구는 더욱 애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를 10조 원을 증가하게 120조가 되면은 충청권 광역철도도 더 추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진다. 그래서 저가 이제 파일을 키워야 된다. 진천군과 청주시, 화성시, 안성시는 오는 30일 동탄과 안성, 진천, 청주공항을 달리는 릴레이 종주를 통해 수도권 내륙선에 대한 관심도를 다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서울과 부산시장을 다시 뽑는 다음 달 7일에는 두 번의 불미스런 낙마로 공석 중인 보은군 도의원 재선거도 실시됩니다. 현재까지 모두 3명이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정식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득표전에 돌입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준 보은군 도의원 예비후보가 정식 후보로 등록하고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언론인 출신인 김기준 후보는 국도비 확보와 환경과 테마가 있는 국립공원 개발, 노인과 장애인 권익 증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힘 있는 여당 도의원이 돼 자녀 임기 1년 동안 예산을 집중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보다도 강렬하고 또 현명하게 도의회에서 이러한 지역의 문제를 대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유권자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선 7대 보은군 의원을 지낸 원가피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원가피 후보는 우량 기업을 유치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국도비 확보와 농업 기반 보조금 확대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의 실정에 실망한 군민들에게
야당 의원으로서 준비된 실력을 보여주겠다는 포부입니다. 이러다가 다른 군에 편입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량 기업을 유치하는 것만이 제 생각으로는 우리 인구 감소에 대비할 수 있고, 보훈군의회 부의장 출신인 박경숙 후보는 무소속으로 선거에 도전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 유치, 과수거점 산지 유통센터 조기 건설, 관광산업 활성화 등이 공약입니다. 지난해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30%대 득표로 2위에 올랐던 만큼 이번에도 인물론으로 거대 양당과 승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선거를 세 번째 치르는 불명예를 아는 보훈군에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명예 회복을 하도록 일조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선을 1년 앞두고 충청권 민심을 가늠할 기회라는 점에서 시간이 갈수록 관심과 열기가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청주 공항을 거점으로 하고 오송에 본사 사옥을 마련한 에어로케이가 어제 승객을 태우고 첫 운항에 나섰습니다. 에어로케이 1호기인 에어버스 A320편은 어제 오전 7시 40분 제주를 향해 청주를 이륙했으며 승객은 사전 탑승 이벤트 형식으로 모집했습니다. 에어로케이의 첫 취항은 면허를 발급받은 지 2년, 운항 증명을 받은 지 2달여 만으로 다음 달 1일부터는 매일 하루 3차례 제주 정기 노선을 띄웁니다.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태 이후 공직자 투기 조사 범위를 놓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충북 지역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자 부동산 전수 조사를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사법당국은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서민들의 응어리진 삶을 보듬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민주당 충북도당도 전수조사에 참여할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문희 도의회 의장은 오는 7월 전국 시행을 앞둔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박문희 의장은 어제 대전에서 열린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기존의 국가경찰 조직을 그대로 두고 사무만 나눠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것은 자치분권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폭언,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전 총장은 경찰 조사에서 심한 말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강요나 협박의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법률 자문 등을 구한 뒤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시와 충북 테크노파크가 온라인 B2B 플랫폼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청주 지역 바이오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첫 해 시범 사업으로 제약과 바이오 유망 기업 10곳을 선정해 비즈니스 활동 전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가끔 구름만 많은 가운데 한낮 기온이 18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돼 평년 기온을 6도가량 웃돌며 포근하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청주 10도, 충주 9도, 제천, 옥천 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청주 19도, 충주 18도 등 16도에서 19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저녁 사이 비가 오겠고 비가 그친 후에는 쌀쌀한 날씨를 보이다 화요일부터 기온이 서서히 오르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